당신은 그 침묵을 알고 있다. 그것은 평온으로 가득 찬 고요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울려 퍼진다. 그것은 짓누른다. 그것은 어깨 위에 얹히고 당신의 영혼을 굽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자의 침묵이다. 그것은 공간의 물리학을 바꾼다. 공기는 밀도 있고 끈적해지며 방 안의 빛은 희미해지고 모든 사물은 그 차가움을 흡수하는 듯하며 이 고문의 공범이 되어간다. 그것은 그가 당신과의 사이에 세운 벽이다. 차갑고 매끄럽고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원초적인 불안이 깨어난다. 뭔가 해, 질문해, 요구해, 울어 라고 외치는 본능. 이 얼음을 깨부숴 모든 생명이 얼어붙기 전에 당신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 말, 접근법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식은 수천 마리의 벌 생각들이 공포 속에 윙윙거리는 부산한 벌통이 된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게 끝인 걸까? 당신은 그 진공 같은 침묵을 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친밀함의 죽음, 접촉의 죽음, 그에게 있어 당신의 중요성의 죽음. 하지만 멈춰라. 깊게 숨을 쉬어라. 지금부터 내가 말할 것은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과 당신의 모든 충동과 모순된다. 칼 융이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깊은 곳을 탐구하며 발견한 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가장 위대한 힘이 숨어 있다. 남자가 침묵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복수가 아니다. 누가 더 오래 침묵할 수 있는지. 겨루는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 마법의 최고 행위이며 당신과 그의 관계의 중심에서 힘의 구도를 바꾼다. 당신의 응답, 그러나 전혀 다른 성질의 침묵. 그것은 벽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거울에서 보게 될 것은 그를 단지 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 공포에 떨게 만들 것이다. 윤근, 관계에서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남자가 침묵할 때 그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두려움, 미성숙함, 분노,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투사한다. 그리고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 불안, 모든 것을 고치려는 시도는 그 투사를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인 동의이다. 당신은 그의 혼란의 컨테이너가 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느낀다. 그의 침묵은 작동한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이고 차분하며 충만한 침묵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당신은 투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그에게 되돌려준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변형이 시작된다. 당신은 그의 조종의 대상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 중심으로의 귀환으로서의 침묵. 그가 침묵할 때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는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맞다, 그에게로.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와 대화하고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생각을 추측하려 애쓴다. 당신은 어두운 침묵의 행성 주위를 맴도는 심리적 위성이 된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에너지, 즉 리비도가 당신의 중심에서 외부의 공허로 흘러나가는 전적인 상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소모하며 그의 침묵을 당신의 관심으로 먹여 살린다. 당신은 마치 자신의 집과 병원, 학교의 전기를 끊고 그의 상처받은 자아라는 차갑고 텅 빈 기념비를 밝히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시와도 같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주권의 행위이다. 당신의 침묵은 육체적, 정신적인 방향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식의 의식이다. 그를 바라보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책을 집어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라는 감옥보다 더 흥미롭고 풍요로운 다른 세계로의 몰입 행위로서. 음악을 틀어라. 그의 침묵을 듣지 않기 위한 이어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음악을.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 차를 끓이되 단순한 차가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차를. 허브의 향을 맡고 손안의 컵의 따뜻함을 느끼며 뜨거운 액체가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감각에 집중하라.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나의 에너지를 내게 되돌린다. 나는 나를 채운다. 그의 공허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서 충전기를 빼고 내 심장에 연결한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흐름의 재배치이다. 윤근 자기 셀프.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의 순간, 겁에 질린 자아이고는 바깥에서 지지대를 찾는다. 이 순간 당신은 그에게서 지지대를 찾기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신은 우주와 무의식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의 중심은 여기 내 안에 있다. 나의 상태는 그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의 나침반은 이제 그의 극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북쪽을 가리킨다. 남자는 무엇을 느끼는가? 처음 몇 분 동안 그는 권력의 급증을 느낀다. 그의 자아는 도취된다. 그녀는 괴로워하고 있어. 그녀는 알아차렸어. 나는 중요해. 세상은 내 상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그는 당신의 첫 번째 질문하는 시선, 조심스러운 접촉을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나고 그는 당신이 몰입해 책을 읽고 있거나 당신이 당신만의 일에 몰두하며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 그의 초기 확신은 당혹감으로 바뀐다. 그는 자신의 주요 독백을 위해 무대에 오른 배우 같지만 관객들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의 극적인 정적은 의미를 잃는다. 그가 흡혈귀였고 당신이 에너지 제공자였던 에너지 연결이 끊어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충전 채널을 찾지만 공허함만을 마주한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형성된 그 공허 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당신의 주목 속 무대 중앙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텅 빈 홀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뼛속까지 스며든다. 둘째, 경계 설정의 행위로서의 침묵. 그를 말하게 하려는 당신의 시도, 당신의 불안, 이것은 그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나의 감정 상태는 당신 손에 달려 있어. 당신은 침묵으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나는 반응할 거야. 나의 경계는 당신의 기분에 침투당할 수 있어.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컨디션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그의 나쁜 기분을 위해 허가도 없이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놓는 통로가 된다. 의식적인 침묵은 가장 강력하고도 비언어적인 경계 설정 방식이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 입어 쌓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공간을 주권 있는 영토로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말없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어떤 상태에 있어도 좋아. 그것은 당신의 권리야. 하지만 당신은 내 상태를 파괴할 권리는 없어.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조화, 나의 평온은 당신의 게임에서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나의 영역이고 조작이라는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야. 이것은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성전의 문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자물쇠의 소리이다. 이것은 당신 감정 공화국의 독립선언이다. 윤근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 많은 여성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이해심 많은 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 구원자이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쓰며 단지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 이 가면은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당신의 침묵은 이 오래된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그의 감정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당신은 그가 만든 것을 그가 혼자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남자에게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킨다. 각본이 깨졌다. 그는 익숙한 버튼을 누른다. 나는 침묵할 거야. 그녀가 다가올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경계선에 부딪힌다. 그는 느낀다. 그의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강철 기둥을 얻은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점토가 아니다. 그녀는 완성되고 통합된 인격이다. 그는 부드럽고 순응하던 문을 미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힘의 벽에 부딪힌다. 첫 번째 밀침, 당황. 두 번째, 더 강한 밀침, 짜증. 세 번째, 규칙이 바뀌었다는 자각. 그리고 이 사람은 밀어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녀는 오직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잃게 된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두려움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는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된다.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깊은 존재였다는 것을. 셋째,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으로서의 침묵. 와의 그의 침묵이 당신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윤게 따르면 그림자란 단순히 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모든 것의 저장소이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쓸모없다는 느낌, 어린 시절의 상처, 타오르는 분노. 그가 침묵할 때 이 모든 그림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당신을 내부에서 괴롭히기 시작한다. 바로 이 존재들이 당신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내몬다. 화난 메시지를 보내고 비굴하게 대화를 구걸하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당신은 이 내면의 합창을 행동으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힘의 길은 행동에 있지 않고 관찰에 있다. 당신의 침묵은 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이다. 자신의 그림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 이 감정들을 그에게 퍼붓는 대신 당신은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 감정들이 그냥 존재하도록 허용하라. 윤기,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이라 불렀던 것을 실천하라. 당신의 두려움에게 물어보라. 너는 어떤 모습이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그 두려움은 당신 안에 작은 겁먹은 소녀의 목소리로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녀를 몰아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안아주라. 그녀에게 말하라.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분노에도 같은 일을 하라. 그것이 에너지로, 내면의 불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라. 그 힘을 느끼되 그 불이 당신을 태우게 하지 마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 분노는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는 수호자이며 단지 오랫동안 무시당해 지친 존재이다. 당신의 상처와 대화하라. 그것이 울도록 두되 그 눈물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라. 어쩌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그림자의 통합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그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않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변형시킨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림자 감정이 이름 붙여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자각으로 바뀐다. 분노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순수한 에너지로 변한다. 상처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아는 통찰이 된다. 남자는 이 거대한 내면의 작업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그는 당신의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과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차분하고 응축된 힘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는 피해자를 예상했지만 자신 안에서 신성한 의식을 수행 중인 여사제를 보게 된다. 그 비밀스러움, 그 깊이,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그는 이제 마주하는 존재가 겁먹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통합한 완전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그의 원시적인 조작은 이 깊이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넷째, 그의 아니마, 투사의 해체로서의 침묵.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 그의 무의식 속 여성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것은 종종 어린 시절, 어머니나 다른 중요한 여성,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여성에 대한 모든 개념의 총합이다. 미성숙한 남성일수록 그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을 투사한다. 언제나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며 자신의 욕구를 미리 알아채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존재. 그의 침묵은 종종 유치한 투정이다. 일종의 시험. 내 엄마는 내가 입을 삐죽 내밀면 돌아다니며 애쓸까? 내가 뭘 원하는지 추측하고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할까? 당신이 그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갈 때마다 당신은 이 투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당신은 성인 남성에게 엄마 역할을 수락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를 돌보는 행동으로 그의 미성숙함을 먹여 살린다. 당신의 의식적인 침묵은 이 역할에 대한 급진적인 거부이다. 당신은 말없이 선언한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여자야. 나는 너의 동등한 파트너고 너의 어린 시절 상처나 투정까지 돌봐줄 생각은 없어. 너는 성인 남자이고 너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이것은 그의 무의식에 진정한 충격을 준다. 그가 투사한 이미지가 당신의 차분한 무반응에 부딪히면서 대상이 사라지고 그 투사는 되돌아온다. 마치 평생 스크린에 영화를 쏘아보며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스크린이 사라지고 영사기의 빗줄기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처럼 그는 영화가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의 결핍, 자신의 미성숙함을.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을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보살펴주는 엄마, 독립적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한 인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데메테르 모성의 여신을 기대했지만 아르테미스,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신을 만난 것이다. 그의 인식 속에서 이러한 원형의 전환은 진정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이제 당신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편리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강하고 자율적인 여성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당신을 침묵으로 길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복해야 할 존재로 느낀다. 당신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리고 그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매혹적인 존재, 예측할 수 없는 진짜 여자인 것이다. 다섯째,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진공의 창조로서의 침묵.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어김없이 작동한다. 보통 그가 침묵할 때 당신은 생겨난 공허를 불안과 말, 행동으로 메운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이 병든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는 방에서 공기를 빼내고 당신은 그것을 다시 넣으며 그가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그에 대한 분노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조용히 응답하며 침묵할 때 진정한 진공이 만들어진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그 방정식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이 진공은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반응 없이 남겨진 그는 그 공명하는 공허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가 무기로 사용한 침묵은 이제 그 자신을 겨냥한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두려움, 죄책감, 스스로에게 던지는 대답 없는 질문들로 채워진다. 예전에는 당신을 향해 쏟아졌던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이제 그 자신에게로 향한다. 왜 그녀는 침묵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그녀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 그녀는 내가 없어도 더 나은 걸 깨달은 건 아닐까? 이 내면의 독백은 점점 커지고 괴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융근 심리는 항상 균형을 추구한다고 했다. 당신이 이 진공을 만들면 그는 익숙하던 균형을 잃는다. 자신은 침묵하는 신이고 당신은 분주한 숭배자였던 그 관계의 균형. 이제 그는 그 균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그의 심리는 그를 행동으로 내몬다. 이제는 그가 뭔가 해야 한다. 그가 그 진공을 채워야 한다. 그가 침묵을 깨야 한다. 그는 이를 서툴게 시도할 수도 있다. 그는 당신에게 싸움을 걸며 도발할 수도 있다. 왜 말 안 해? 익숙한 시나리오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거기서 그는 당신의 냉담함을 비난하며 피해자 역할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차분하고 관찰적인 침묵을 유지한다면 단지 이렇게 대답하며
당신이 닫혀 있을 땐 대화의 의미가 없어. 그는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진심으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끊어버린 연결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진공 속에 머무는 것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는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중심축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섯째, 진실성을 가려내는 시험으로서의 침묵. 그가 침묵할 때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끝이라는 것. 그의 침묵이 곧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일까봐. 당신의 의식적이고 차분한 침묵, 그것은 당신 관계의 생존 가능성을 가려내는 가장 정직한 테스트이다. 융근, 건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하고 개별화된 인격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단지 침묵 몇 번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존중이 아닌 공동의존, 두려움, 조종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침묵,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 고요함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그것은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의 여정을 위한 진실한 결과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융은 이것을 개별화, 인디비듀에이션의 과정에 대한 신뢰라 불렀다. 삶이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만 남도록 허락하는 것. 당신을 사랑하고 성숙한 남자라면 당신의 조용한 존엄함과 마주했을 때 오래 침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용기와 말을 찾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묵에서 공격이 아닌 신호를 읽을 것이다. 선을 넘었다는 조용한 메시지. 그는 와서 말할 것이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야기하자.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당신과의 연결의 소중함, 당신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일부라는 자각 때문이다. 반면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 혹은 나르시스트나 조종자는 다른 이유로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그의 통제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는 당신을 차갑다고, 잔인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넌 너무 냉정해. 그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짐을 싸는 척하거나 당신 앞에서 다른 여성과 공개적으로 플러팅할 수 있다. 또는 결국 더 말 잘 듣는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융기 말했듯 가장 위대한 해방이 있다. 당신의 침묵은 진짜가 아닌 것을 걸러낸다. 그것은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조직을 잘라내고 생명 전체가 살아남게 만든다.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더 성숙하고 진실한 단계로 이끌거나 당신을 독성 관계로부터 아프지 않게,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해방시킨다. 어떤 결말이든 당신은 승리한다. 존중할 줄 아는 파트너를 얻든지 아니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남자는 당신을 진짜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단지 감정 게임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존재론적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살아있고 진짜이며 귀중한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감정 말이다. 일곱째, 새로운 나의 탄생으로서의 침묵.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의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이다. 당신은 그를 위해 침묵했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해왔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에너지를 되찾았으며 희생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당신의 중심을 회복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성, 차분하고 자족하며 조용한 미소와 깊은 시선을 지닌 자기 가치를 아는 여성, 바로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갈망하던 결과이다. 그는 한 여자로 게임을 시작했다. 불안하고 의존적이며 예측 가능한 여자. 그러나 게임이 끝날 무렵 돌아보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를 본다. 여왕이다. 그녀의 세계는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함께하길 선택할 수도 있다. 그녀는 마치 불사조처럼
그의 침묵이라는 불길을 단지 견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아름답고 강력하게 부활한 존재다. 윤근 말하길 개별화의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침묵은 바로 그 과정을 촉발시키는 촉매제다. 그것은 고치이고 그 안에서 희생자 애벌레는 죽고 여왕 나비가 탄생한다. 당신은 자신이 걷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더 부드럽고 더 당당하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달라졌음을 듣는다. 더 깊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울림이 생긴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본다. 더 맑고 통찰력 있으며 과거의 불안은 사라진다. 당신은 고독을 벌이 아닌 자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과의 데이트 시간으로. 그리고 그 남자의 당신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절정에 이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단순히 편리한 파트너를 잃는 것이 아니라 꿈의 여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품격, 힘, 자유를 발산하는 여성을. 그녀는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당신은 성장했고 그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제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차분하고 다정한 무관심이다. 당신이 그냥 당신의 길을 따라 조용히 떠나버릴까봐 그를 낡은 게임과 함께 남겨둔 채. 그리고 그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실수로 바뀐다. 그는 그 실수를 무엇이든 해서라도 만회하고 싶어질 것이다. 단지 당신이 그를 당신의 새롭고 눈부신 빛 속에 남겨두도록 허락해준다면. 그러니 다음번 그가 얼어붙은 침묵에 빠졌을 때 기억하라. 당신의 힘은 말에 있지 않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침묵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하고 상처받은 침묵이 아니라 충만하고 지혜롭고 변화를 일으키는 침묵이다. 그 침묵은 그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제의 환상을 부순다. 그 침묵은 그와 당신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성전을 세운다. 그리고 그는 그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질 것이다. 더 이상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경외심을 지닌 순례자로서. 자신의 성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